그 IGB라고 인테그레이티브 지노믹 브라우저라고요. 그 브로드 인스티튜트에서 만든 그 지놈 브라우저인데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. 그 IGB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IGB로 그 우리가 볼 수 SMP 같은 아웃풋 파일, 네. VC 파일에서 네. 특정한 뭐 말씀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마세스 밑에 이런 부분만 필터링하는 방법은 그 SMP Shift라는 거를 쓰셔도 되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VCF는 바로 엑셀에서도 바로 특별한 뭐 작업 없이 열리시거든요. 그럼 이제 헤더 부분 날려버리고 그 칼럼에서 뭐 컬럼으로 나누면 되니까 엑셀에서 충분히 그 소팅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. 아니면 뭐 SMP Shift나 아니면 다른 툴로 사용을 하셔도 되긴 되는데 그 일단은 데이터가 크지 않으면 그냥 엑셀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. 예. 그래서 IGB로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다음 시간에 RNA-seq 할 때도 이제 보시겠지만 얼라이먼트 데이터도 볼 수 있고요. VCF로 이제 콜링한 그 VCF 파일도 IGB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다시피 뭐 칩식이라든가 카피 넘버, 익스프레션 데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RNA-ID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 보실 수가 있고요. 그 IGV의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V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맨 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툴바라고 해서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툴들을 이제 아이콘이나 이런 형식으로 여기다 모아뒀고요. 두 번째 부분이 트랙, 그러니까 여기 샘플의 이제 이름들이나 여기 레퍼런스 G나 아니면 뭐 배드 파일 같이 그 인터벌 영역 각각의 이름을 나타내 주는 데고요. 3번 여기는 이제 유전체 영역을 이제 디스플레이 해주는 건데요. 현재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곳이 그 유전체 염색체 중에서 여기는 이제 빨갛게 여기 작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여기 눈에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눈에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의 영역에 총 사이즈가 얼마고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나타내주는 부분이고요. 4번으로 되어 있는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실제 뭐 그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입니다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리드가 얼라이먼트 된 거를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크게 두 샘플이 두 개의 창으로 나눠서 이제 보여주게 되겠고요.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뭐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나 아미노 액시드 시퀀스 엑손인 경우에 그 다음에 뭐 여기 배드 파일의 타겟 영역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고요. 여기가 어느 유전체 영역인지 여기 같은 경우 이제 GPDH라고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그 하우스키핑 진 영역이 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쓰니까 맨 위에 있는 툴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. 1번 이 부분 이제 레퍼런스 지놈을 선택할 수 있게 화살표 눌러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2번은 크로모좀으로 바로 이동을 하는 그 메뉴입니다. 3번은 크로모좀 12번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뒤에 위치를 포지션을 써주면 그 디스플레이 창이 바로 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. 여기에 무슨 뭐 TP53이나 유전자의 그 심벌, 유전자 이름을 주어도 이제 글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4번은 우리가 이렇게 그 줌인을 하고 들어갔다가도 4번을 누르면 다시 호울지놈 그 전체 그 스케일로 되돌아가게 되고요. 5번은 그 바로 직후에 봤던 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6번은 이제 리프레시고요. 7번은 이제 관심 영역을 이제 지정할 수 있는 하고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할 수 있고 8번은 그 리드들이
리드의 개수는 데이터 양은 많은데 그 창의 그 높이가 작아가지고 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얘를 눌러주면 그 리드 각각 하나의 리드의 그 높이들이 그 압축되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. 요 9번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IGV를 쓰면서 귀찮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요 팝업 창이 계속 따라다니는데요. 얘를 누르면 걔를 없애거나 클릭할 때만 나타나게 하거나 하는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10번은 뭐 아시다시피 줌 인, 아웃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 IGV의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파일이 있고요. 첫 번째 위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로를 나타냅니다. 그래서 뭐 로컬 PC, 데스크탑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URL을 통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. 뭐 사우전 지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그 퍼블릭 DB에서도 서버에서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레퍼런스 지놈을 가져오는 수도 있는데요. 뭐 마찬가지로 로컬에서 가져오거나 URL로 가져오거나 뭐 레퍼런스 지놈을 제공하는 곳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, 이 IGV의 지놈 스페이스나 저희 KT 지놈 클라우드 같이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직접 메뉴를 박아놓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누르시고 그쪽 데이터베이스나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바로 클라우드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래서 IGV를 이용하는 여러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최종 이제 VCFI에서 베리언트를 발굴을 했고, 그 베리언트 중에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유전자 또는 그 변이가 발견이 됐을 때 이게 얼마나 그 믿을만 한가를 알고 싶으면 이제 VCFI의 그 텍스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제 IGV에 놓고 보면 그 변이가 콜된 위치가 5'이나 3' 맨 말단의 위치에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인델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또 다른 SMP들이 너무 많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. 그런 거는 VCF 파일 같은 걸 봐서는 알 수는 없고요. 실제 이제 눈으로 이렇게 봐서 알 수가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스트랜드 바이어스라고 해서 페어드 엔드나로 봤을 때는 이제 오른쪽 왼쪽 방향이 이제 골고루 있어야지 그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리드들이 각각 타일링이라 그래서 그 겹쳐지는 게 약간씩 몇 베이스씩 약간 비껴가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쭉 나오듯이 이렇게 골고루 붙어 있어야 되는데, 왜 디플리케이션을 제거하기 전 같이 너무 똑같은 위치에 리드들이 똑같이 쌓여 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샘플 3개 비교하고자 하는 뭐 10개는 솔직히 이 창이 잘 안 보이고요. 뭐 휴먼 같은 경우 패밀리 데이터, 뭐 아빠 엄마, 그다음에 병에 걸린 자녀 보고 한눈으로 실제 이렇게 변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도 있고, 뭐 동식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래서 실제 비교하고자 하는, 아니면 트리트먼트 전후에 그 샘플들을 갖다가 놓고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보실 수가 있고요.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그 팝업장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그 위치에서 실제 그 베이스 콜링이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보면서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저기 얘는 헤테로고 호모고, 헤테로였는데 실제 콜이 58대 56, 얘는 C만 159, 얘는 78대 94, 그래서 호모 헤테로 된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갤럭시에서 이제 IGV를 실행을 하려면 그 IGV가 인풋으로 받는 BAM 파일이나 이제 VCF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IGV 포맷이 BAM이나 VCF로 되어 있으면 하단 쪽에 디스플레이 위드 IGV 웹 커런트라는 그런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그 IGV를 실행시킬 수 있는 자바 그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 되고, 그 파일을 실행을 하시면 IGV 창이 떠서
요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게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물론 IGV가 제공하는, 서포트하는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가능하고요. IGV가 서포팅하지 않더라도 그냥 FA 파일이나 파스타 파일, 레퍼런스 개념의 파스타 파일을 올려서 볼 수는 있는데,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주요 기능 중에 아래쪽에 그 유전자 이름 영역이 표시된다거나, 아니면 그 유전자 이름 키워드로 갖다 글로 이동한다거나, 이게 이제 불가능하겠죠. 그게 가능하려면 IGV가 인식할 수 있도록 파스타 파일에 플러스 사이토밴드라 그래서 사이토밴드를 인식할 수 있는 파일, 거기다가 이제 각각의 그 유전자 영역을 그 지정해준 그 파일을 합쳐서 IGV가 이제 그 레퍼런스 게놈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랬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가 키워드를 친다거나 했을 때 그걸로 이동하고 하는 거고, 그래야만 이제 그 유전자 영역인지 뭐 엑소인지 인트로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. 그래서 그냥 파스타 영역만 올렸을 때는 그냥 파스타 그 레퍼런스 지놈에 얼라이먼트 된 우리 데이터만 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IGV에서 본인이 이제 연구하는 그 생물종의 레퍼런스를 제공을 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IGV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보면, 우리가 이제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해야 될 때 이제 이미지를 저장해야 되는데, 컴퓨터에 있는 뭐 스크린 캡처 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, IGV 자체에도 이제 세이브 이미지 해가지고, 세이브 이미지 누르시면 뭐 이름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장 딱 하시면은 보고 있던 화면이 그대로 그 그림 파일로 저장이 돼서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공동 연구자들한테도 이제 공유할 수 있고 하니까, 예,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IGV에는 이제 IGV 툴스라는 게 내장되어 있는데요. 이건 이제 어떨 때 쓰냐면, IGV가 BAM 파일이나 VCF 파일을 갖다가 읽어서 그 디스플레이를 하려면 인덱스 파일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BAM 파일 같은 경우는 그 BAM BAI라는 인덱스 파일이 필요하고요. 그 VCF 파일은 끝에 IDX라는 파일이 이제 필요한데요. 그게 없는 경우, 이제 로컬에 다운받을 경우 주로 이제 BAM 파일하고 VCF 파일만 다운받았어. 이제 그게 없는 경우, 뭐 윈도우 환경에서 인덱싱을 할 수도 없고, 그랬을 때, IGV 툴즈를 연 다음에 커맨드가, 이 커맨드를 보시면, 이걸 누르시면 밑에 보시듯이 타일, 카운트, 소트, 인덱스,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. 근데 주로 IGV를 열었을 때 안 된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인덱스 파일이 없다거나 소팅이 잘 안 돼 있다거나, 이 2개가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2개 소팅하거나 인덱싱 하는 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. 인덱스 넣고 브라우저 눌러서 그 윈도우 환경에 다운받은 그 VCF를 선택하고 런을 누르면 이제 인덱스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. 반드시 그 인덱스 파일은 BAM 파일이나 VCF 파일이 있는 폴더에 같이 있어야지 IGV가 열 때 인식을 해가지고 열게 되겠습니다.